예, 오늘의 칭찬 토픽 첫 번째입니다. 고희대 괴담 퍼뜨린 유튜브 충격 실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튜브 열린 공감 TV죠. 일단 그 전에 제가 이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재판에 출석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것은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서 맡고 있는 바로 그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 조은석 특검이 새로 또 기소를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어떻게 보면 본료 사건이고, 조은석 특검이 새로 기소한 거는 어떤 직권남용 이런 겁니다. 직권남용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이건데, 이것은 지기현 법원이 아니고 지기현 재판부가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백대현 부장판사인데, 여기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 이제 추가 기소한 거. 그 새 재판, 첫 번째 재판이 26일, 그러니까 그거는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전 10시 15분에 그 재판이 열리는데, 거기에 출석을 합니다. 출석을 한다고 오늘 변호인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때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내란, 소위 말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여기에 대해서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10차례 계속 불출석을 했죠. 그리고 이 불출석을 한 상황에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걸석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새로 이제 추가 기소한 재판이 26일 오전 10시 15분. 근데 그게 출석을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이 공판 개정의 요건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출석은 공판 준비 기일은 안 가도 되고, 공판 첫 번째 기일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걸석 재판으로 기존 재판은 진행이 되지만은 새로 기소된 재판은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출석을 하는데, 그날 이 보석 신문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말씀드린 35부 백대현 부장판사가 보석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보석 심리도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보석 신청을 했죠. 보석 신청을 하면서 일단 지금 특검들이 추가로 막 기소를 하면은 주 4회, 일주일에 4번씩이나 이렇게 재판을 받을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은 구치소에 있으면은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보석을 신청해 달라는 것을 그 사유에 적었고, 또 하나는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건강상 당뇨 합병증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보석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것도 같이 이 심리가 열립니다. 보석 심리, 보석을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근데 최근에 이 법원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죠. 실제로 조희대 이 대법원장에 대한 축출 작업,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또 상권 분립을 완전히 해치는 이 사법부의 재판 구성에 입법부가 개입할 수 있다. 이재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상권 분립, 권력 서열 이야기를 하고, 엉터리 같은. 그리고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입법부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데 개입을 하려다가 이게 너무 역풍이 크니까는 일단 접고, 이번에는 법무부가, 그러니까 행정부가 재판부 개입을 하는 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도 또 판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법은 우리가 지기현 재판부에 판사 한 명 더 보강을 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서울 고등법원은 고등법원 우리도 하겠다. 내란 재판부에는 1심, 2심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만들지 마라. 우리가 집중심리부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특검팀에서 오는 건 다 우리가 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심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계속 몰아붙이니 이 법원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법원이 제대로 중심만 잡으면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지어 무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석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보석도 보석이고, 또 나중에 이 1월 18일이 1차 구속, 그러니까 1심 구속 만료 기간입니다. 6개월 안에 1심을 선고하지 못하면 석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석방이 될 가능성, 무죄가 나올 가능성, 보석이 될 가능성, 이런 것까지도 지금 좀 전체 법원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법원 분위기가 얼마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죠. 조희대 그 파동이 일어나고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쨌든 대법원장은 상징이죠, 상징. 법원의 상징이죠. 그 상징을 그전에도 물론 뭐 흔들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아예 이 대법원을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죠. 대법관들도 더 정원을 한다고 하고, 또 재판 이거 판사들 이 어떤 뭐 이 채점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성적을 매긴다는 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법원장 회의도 열렸고 해서 그전과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는 조희대 이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판사들이 똘똘 뭉치는 그런 기류를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 나올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가 없고, 뭐 보석이든 이 기한 만료든 해서 석방이 될 가능성도 지금 생겨나고 있고, 여기다가 이재명 재판 속행도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고, 법원 안에서도 그 문제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월달 법관 인사가 있을 시점에 그때를 전후를 해서 전격적으로 재판 속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조희대를 중심으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딱 그 일종의 낙인을 찍은 것이죠. 위험인물이다. 조희대는 위험인물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힌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이번에 열리는, 이번 금요일 날 열리는 이 첫 재판, 새로 기소된 첫 재판, 그리고 보석 심리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이 핵심적인 재판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12월에 결심을 하겠다고 한 그 재판이죠. 만약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1심 무죄가 나오면은 1심이지만은 이재명에게는 치명타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딱 그 프레임을 짜서 그걸로 지금 모든 걸 다 해왔죠. 뭐 탄핵도 했고, 이 대선에서 그걸 다 써먹었고, 지금도 내란 정치 프레임으로 정권을 유지를 해나가는데, 1심이지만 그게 무죄라고 나오면은 이재명은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특별재판부 하다가 이제 슬쩍 후퇴해서 전담재판부인데 같은 다 위헌 요소가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재판권을 뺏어가겠다는 거죠. 뺏어가겠다, 지기현으로부터. 그래서 그 상황인데, 이제 지기현을 일종의 이제 보호하는 형식이 된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된 것이죠. 전담재판부와 그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조희대가 위험인물로 지금 낙인이 찍혔고, 어떻게 보면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인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그래서 서영교가 갑자기 나서서 무슨 뭐 조희대, 해동설, 조희대와 한덕수, 정상명, 뭐 해동설, 이런 것을 그 이야기를 했고, 거기다 부성찬이 대정부 질문에서 마치 그것을 뭐 기정사실화 해서 김민석에게 질문을 하면서 조희대를 몰아내기 위한 그런 작업을 했죠. 조희대가 그때 뭐 정상면 전 총장하고 또 특히 한덕수 그 총리는 그때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만나가지고 무슨 그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넘어오면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고 하고 나서 대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대선 개입이다. 조희대와 한덕수의 대선 개입이다. 그래서 조희대를 사퇴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 가짜 뉴스를 막 지금 퍼뜨렸었죠. 국민이 다 지켜보는 그 대정부 질문에서까지 부성찬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부성차는 아예 지금 잠복을 해버렸습니다.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언론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서영교는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는 실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팩트체크 안 했다고 실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게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이 바로 열린공감TV죠. 열린공감TV에서 본인들은 분명히 이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 허구다. 그리고 음성도, 제보자라는 음성도 AI로 만든 거다. 이렇게 분명히 했는데 그걸 아예 무시하고 막 민주당에서 퍼날른 거죠. 정청래까지 막 동원이 돼가지고. 그런데 바로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유튜브 열린공감TV가 오늘 조선일보가 취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민주당 서영교가 한 6일 전쯤에 처음으로 연락이 왔더라. 그래서 제보의 출처가 어딘지 물어보더라. 뭐냐 하면은 서영교가 그때 5월 10일에 열린공감에서 방송을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서영교가 얼마 후에 이거를 이 법사위에서 기정사실인 것처럼 막 해서 여기 제보자도 있다 하고 실제로는 AI가 만들었던데 그때 법사위에서 실제 제보자인 것처럼 막 털고 그랬죠. 털고 그러고 또 이번에도 그것을 가지고 막 써먹었는데 그 사이에 제일 처음에 이것이 시발점이 된 열린공감TV하고 한 번도 팩트 확인조차 전화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없었다가 최근에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6일 전쯤에 이 열린공감TV에 전화를 해서 처음으로 전화를 해서 저번에 그 5월 달에 방송한 거 출처가 어딥니까?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그 출처가 어디 있습니까? 열린공감TV가 자기들이 다 밝혔는데 이것은 가짜라고. 법적인 책임을 면하려고. 유튜버 정천수 씨입니다. 열린공감TV를 운영하는 정천수 씨가 원래 5월 10일 열린공감TV 방송에서 취재 첩보원의 제보다 그러면서 음성을 공개했죠. 나중에 이거 AI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음성 속의 인물, 그러니까 AI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제보자처럼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4월 4일 윤석열 탄핵 선고가 끝나고 조희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죠. 김충식, 김건희 여사 모친의 첫건 김충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때 한덕수 그 시점이면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이 네 사람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내가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 해동을 거쳐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런 내용을 주장을 했고 그 나흘 뒤에 서영교가 그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이런 것을 열어가지고 이 음성을 재생을 했습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나온 거를 그냥 따가지고 와서 재생을 하면서 그 유튜브에서는 분명히 AI라고 했는데 내가 제보를 들었다. 그 제보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 기피인물로 위험인물로 낙인 찍힌 조희대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그런데 이 정천수 씨 설명대로 하면은 서영교는 이 국회에서 이 영상을 막 틀기 전에 단 한 번도 열린공감TV 쪽에 확인을 안 했다. 왜 확인을 안 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확인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국회의원이고 그때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한 사람은 대법원장, 한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 현재 공적인 최고의 공적인 자리에 있는 인물인데 점심 식사에 이 두 사람이 같이 만났다. 이거는 그쪽에 비서실에만 확인해도 바로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숨깁니까? 경호원이 수십 명이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같은 경우는 같이 다니는데. 근데 여기도 확인 안 해보고 원래 처음에 이것을 유포를 한 열린공감TV도 확인 안 해본 겁니다. 왜? 확인하면은 음모론을 제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는.
확인해놓고 그거 가짜다 하는데 음모론을 제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부러 확인 안 하는 거죠. 그전에 김의겸이 청남동 술자리 할 때도 똑같습니다. 국회의원이니까 그거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김앤장 변호사 그 사무실에 물어봐도 되고 확인을 안 하는 거죠. 가짜인 걸 자기가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음모론을 괴담을 퍼뜨리지 못하니까 지금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서영교가 그렇게 한번 확인도 안 해보고 이거 하고 나서 그리고 국회에서 다시 음성을 재청을 했고 부성찬이 지난 16일에 대정부 질문에서 다시 거론을 했죠. 그 후로 열린공감TV 쪽은 계속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성 속의 제보 내용은 전언, 들은 이야기고 사실 여부가 확인된 것이 아니다. 그때 자기들 방송에서도 21일 그저께 방송에서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저희 열린공감TV가 토요일에 방송하는 이 코너는 기자들 세계에 흔히 도는 카드라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 예를 들면 조의대 등 4명이 해동했다 같은 전언을 다루는 코너다. 이게 이제 자기가 허위사실 공표죄, 명예훼손죄 이런 걸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는 계속 이거 내가 거짓말한 거야, 내가 가짜야, 내가 가짜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지금 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덜컥 받았던 이 서영교는 얼마 전에 여기 전화를 해서 혹시 그 제보 진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요, 그거 가짜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정천수 씨는, 이 유튜버는 서영교가 국회에서 음성을 재생할 생각이었다면은 미리 우리에게 연락해서 팩트 체크를 했으면 좋았겠는데 아쉽다. 자기들끼리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 조지대를 찍어내기 위한 그런 작업을 벌였다가 대대적인 이 가짜뉴스라는 게 밝혀지고 역풍을 맞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정청래를 비롯해서 몇몇 이 좌파 진영에서는 그게 거짓말이라면은 떳떳하게 특검의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죄 지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가서 검찰에 가서 수사받아봐, 이렇게 하는 꼴이죠. 근데 특검에서도 이미 이게 고발장이 접수가 됐는데, 이런 허위 사실 가지고 좌파 단체에서 했겠죠. 접수가 됐는데 그거 거리가 안 돼서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벌써 밝히고 있습니다. 그 서정욱 변호사가 법대에서 그 이야기도 전에 들었죠. 이 특검에서 이미 그거 다 알아봤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들이 이야기한 이 4월 8일이든 10일이든 15일이든 그때 한독수하고 한독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는 한독수하고 대법원장이 만나는지 알아봤는데 하나도 없더라. 그런 거 없더라. 그래서 그 수사 안 하는 거야. 수사를 벌써 했다는 이야기죠. 기초 조사를 4사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만난 사실이 없다는 걸 이미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한독수 쪽을 탈탈 털어가지고 수사를 안 하는 건데, 지금 정청래 쪽에서는 그거 수사해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극성 지지층, 묻지마 지지층 그런 막 그렇게 해도 믿으니까는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이게 이럴수록 이재명은 계속 수렁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